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방울 그룹의 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제 검찰이 북한으로 건너간 300만 달러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공소장에다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회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이제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9번 등장을 합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 정치 자금 공여 혐의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재명 이름 세 글자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사선 의원 중진입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찾아가서 회유를 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진상 구치소에 찾아가서 정성호는 정진상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명이 꼭 대통령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 검찰은 이게 무슨 취지로 이런 말을 했는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었던 사람이지요. 특별면회를 하면서 정성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봐라.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마음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한 검찰은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되면 당신은 1등 공신으로 금이 환영할 것이다. 지금 받고 있는 이러저러한 뇌물 혐의 이거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태가 압송된 다음 날인 1월 18일 서울 구치소에서 특별 면회로 만나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된다. 작년 12월에도 김용한테 비슷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이재명 이쪽 진영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유동규가 뒤돌아섰을까? 왜 유동규가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유동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이 세계에 의리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배반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정성호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빨리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의 입에도 자물쇠를 채워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황급하게 특별면회를 한 다음에 마음 흔들리지 마.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야. 이렇게 단속을 한 겁니다. 들끓는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특히 비교섭 3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살살 달래면서 김건희 특검 동시에 추진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제목입니다. 들끓는 민심의 화들짝 50억 클럽 특검 급부상. 어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민주당 정권 시절 얼마나 파헤쳤느냐.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들고 나온 걸 보니 웃음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듯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오로지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39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국정 운영 5대 참사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정의당 관계가 묘하게 틀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곧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재명한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심사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 그런가 하면은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매우 세게 나오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조국 사태 때 그때 겪었던 일이 교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이 동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정의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유래신도시 특혜 의혹하고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이것을 묶어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보다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른바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끌이 특검 여기에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속셈은 뭐냐? 아 그래 정의당이 원하는 것처럼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도 추진을 하고 김건희 특검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쌍끌이 특검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정의당으로서는 NO! 택도 없어!
이재명 체포부터 그것부터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이다.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 이제 이랬는데 그 정의당은 이제 자신의 홀로서기 이것을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돼야 되고 뭐 이런데요. 법사위의 캐스팅 보터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1차적인 걸림돌입니다. 법사위 제적의원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패스트트랙을 할 수가 있는데요. 5분의 3이면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다 모아봤자 10명이거든요.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훈 의원이 나는 반대! 김건희 특검법 반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체포 동의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얽혀 있는데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이제 민주당하고 무소속에서 20표 정도만 이탈표가 나와도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정말 제가 살이 떨려서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대명천지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 뒤에 뭐 관역 비슷한 것이 있고 아래에 있는 테이블에 지금 얼굴 셋이 올라와 있지요. 이 얼굴 셋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장관 세 사람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대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던 집회 그 한켠에 있었던 이벤트 행사장입니다. 어린이들한테 활쏘기를 시키는데 그 활쏘기를 대통령 얼굴, 대통령 부인 얼굴, 법무부 장관 얼굴에 쏘아서 마치기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인형을 세워놓고 거기에 활을 쏘아서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여기 가까운 서울 대도심 한복판 광화문에서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 인형. 초등학생들한테도 활을 쏘세요. 촛불행동이란 단체가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6차 촛불 대행진에서 발견된 풍경입니다. 중앙무대 인근 행사장 한편에 활쏘기 이벤트라는 코너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벌써 댓글이 962개가 올라 있더라고요. 댓글이 1000개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미쳐서 돌아간다. 이런 걱정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손이 떨릴 지경인데요.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 이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미쳐 돌아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남모 씨 그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부터 5살 5번 죽인다 이런 말이죠. 5살 의식을 시작하겠노라. 윤적벌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집 인형을 세워놓고 거기에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쏟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밀집 인형.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밀집 인형을 세워놓고 거기에 쇠꼬챙이를 꽂아넣고 있습니다. 이 밀집 인형이 윤석열 후보를 상징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촛불 집회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세워놓고 그것도 코올리게 초등학생들까지 오라 해서 그 얼굴에 대고 활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 일을 회책한 자들은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그 경위를 바로 수사를 해서 여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정말 너무너무 놀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 2030 MZ 세대들 새로운 노조 연합체를 만들었죠. 새로고침 노동자 연합회를 만들었는데요. 민노총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효선이 미선이 사건은 얘기하면서 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느냐? 라면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의장이 민주노총 정치파업 반미 활동에 이런 비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공사장을 돌며 수천만 원 갈취. 일당을 주고 시위꾼들을 모아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은 허위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노조 기금을 요구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부 2명이 구속되고 3명이 입건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면서 장애인 고용 등을 구실로 수천만 원을 챙긴 A 장애인 노조 지부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부 조합원 가운데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으며 장애인을 고용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박성재 MBC 사장이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에 제출한 사장 후보 지원서에서 자신의 재임 중 MBC 영업이익을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민노총 계열 MBC 제3노조는 이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MBC 사장 공모 절차에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성재 사장은 MBC 영업이익을 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이라고 기재했는데 이것은 MBC가 결산주총을 통해 공시한 2020년 40억, 2021년 684억의 영업이익을 각각 6배 그리고 1.6배 부풀린 수치다. 박성재 MBC 사장이 본인이 연임되고 싶어가지고 박문진에 낸 자료에서 후보 지원서에서 MBC의 영업이익을 6배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금고지기 그 매제라는 이 재경 총괄본부장 이 사람이 이제 주말에 서울에 압송돼 왔었는데 김성태 비자금
총액이 592억입니다. 592억. 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마 이 돈 중 얼마를 받아서 자기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아마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연설회가 있었지요.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민생 책임지는 보수 정치를 주장을 했고 황교안 후보는 우리 안에 가짜 보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과거에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당정을 분리하면 왜 여당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줏대 없는 당 대표로는 총선을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런 거고 안철수 후보는 능력에 따라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말이 당정 일체론이라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 얘기를 내놨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우리 정당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노 전 대통령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무라타메르 주한 투르키예 대사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폭탄 132개 터진 듯 피해, 폐허로 변했다. 지진 피해, 한국의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폭탄이 132개 터진 듯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딸아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연일 이제 북한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쪽 언론은 이게 승계구도 아니냐. 결국은 제 4세대인 김주애한테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있는데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북한이 연일 김주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실체는 김정은 띄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왕실이 대중에게 자녀를 노출하듯이 김주애를 백두혈통의 마스코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본인의 권력 강화를 하려는 보석이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계자 설보다는 북한이 백두혈통의 권위를 재확인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강동환 동아대 교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런 쪽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북한 연일 김주애 마케팅, 실체는 김정은 띄우기.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 대도시까지 번진 신입생 제로 빵명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주로 지방, 시골, 이제 한적한 곳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도시까지도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문을 닫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도시까지 번진 신입생 제로 0명 초등학교.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문 닫은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교문이 굳게 닫혀 있죠. 서울 화양초등학교인데요. 그동안 서울 화양초등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닫는다 이런 겁니다. 부산, 인천 등 전국 147곳, 작년보다 26곳 급증, 경상북도가 최다 가장 많답니다. 나홀로 신입생, 한 명만 신입생인 곳도 140곳. 저출산 쓰나미가 학교를 덮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제로 0명인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3곳, 충청남도가 2곳, 강원도가 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경기도 초, 중, 고 학급 31%가 과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김포, 하남, 용인 이런 곳은 민원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수는 이토록 줄어들고 있는데 교대, 교육대학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넘게 입학 정원이 3,847명. 그래서 서울의 경우 임용 경쟁률은 4.6대 1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10개 교육대학, 그리고 제주대, 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모두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총 입학 정원은 3,847명입니다. 요즘 은행돈 빌려서 집 사신 분들, 뭐 은행돈 빌려서 전세자금 마련한다든지, 은행돈 빌려서 이런저런 사업자금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금리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있어서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큽니다. 금융위원회, 이른바 은행 돈잔치 행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이 예대 마진을 키워서 큰 이익을 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특집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빌라 전세 사기. 이게 지금 이만저만한 사회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그 비율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당할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2배가 됐다는 기사입니다.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월세 변경 비율이 5.2%에서 10.4%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세 거래, 전세값도 대폭 떨어졌습니다. 전세 사기로 직격탄을 맞아서 발길이 끊긴 빌라촌들이 있는데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은평구,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 사기가 심했던 빌라 밀집 지역을 찾아갔는데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린다 한숨을 쉬고 있고, 중개업소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세입자들은 빌라왕 파장에 안절부절하고, 대출을 더 받더라도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4분의 1 토막이 났다. 신혼부부, 청년, 노년층 등 서민을 위한 주택이 연립 다세대 주택인 빌라인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 중에서 간호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 직행되어 있는데요. 의사협회에서 결사저지하겠다. 10만 명이 총궐기를 하겠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 오는 26일, 2월 26일이면 일요일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10만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료계를 양분하고 있는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서 만든 법입니다. 간호사 인력 확보, 장기 근속 방안 마련, 육아 휴직 보장 등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이런 쪽에서 간호법 이 특정 직군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요즘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점심밥 먹기 힘듭니다. 10,000원 훌쩍 넘은 점심값, 직장인은 무섭다. 10,000원 훌쩍 넘은 점심값, 직장인은 무섭다, 겁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런치플레이션, 런치, 점심, 인플레이션 두 말을 합쳐서 런치플레이션. 서울 평균 점심값 12,285원. 1년 사이에 34%가 올랐습니다. 10,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국밥, 구내식당 뿐이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빔밥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서울 북창동, 여기서 가까운데요.